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정선에 살고 있는 천일의 도전입니다. 오늘로 제가 이곳 정선으로 이사 온 지 11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골 땅 잘 고르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영상 후반부에 가면 중요한 부분이 좀 많이 나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곳으로 기산촌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뵀습니다. 그 중에서도 귀농귀촌 선배분들을 많이 만나 뵀죠. 근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한결같습니다. 뭐 하려고 왔냐고, 3년만 지내보라는 그런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 안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네, 그분들 말씀이 맘 편히 그냥 농사나 짓고 살겠다고 도시 생활을 정리를 하고 낭만적인 꿈에 젖어서 들어왔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 하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점점 체력은 떨어져서 농사는 짓기 힘들고, 날씨 때문에 농사 망치는 일이 허다하다 보니까 농협빚은 쌓여만 가고, 그리고 이것 원주민들하고 원만하게 지내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원주민들과의 갈등을 호소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추운 겨울나기, 시골에서 겨울은 정말 춥습니다. 난방비도 많이 들어가고요. 도시 아파트처럼 그렇게 살려면 아마 난방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죠. 그리고 외롭고 무섭고 아플 땐 정말 힘든데, 막상 팔고 다시 도시로 가자니 팔리지는 않고, 이렇게 많은 어려움들을 토로하시면서 저의 기산촌 생활을 걱정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매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하고, 그 다음에 시골 땅 잘 고르는 방법, 세 번째가 시골 땅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려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몇 가지 사항이 있죠. 우선 먼저 가족들과의 충분한 상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생활 기반이나 환경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가족의 건강이나, 그리고 어린 자녀가 있다면 교육 문제도 충분히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교육시설이나 의료시설이 농촌이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또 어디에 정착을 할 것인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집이나 농지는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것인지, 그리고 살 것인지 임대를 할 것인지, 그리고 귀농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선택하는 작물에 따라서 어떤 토양이 필요한지도 고려 대상이 되겠죠. 그리고 기후나 그 다음에 강수량 같은 경우도 체크를 해야 할 그런 사항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구매 전에 고려할 사항들을 점검을 하셨다면 이제 땅을 알아봐야 할 텐데, 그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닙니다. 제가 귀농귀촌 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꼭 유의하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봐도 좋은 땅은 비싸겠죠. 도시와 거리가 가까운 곳도 마찬가지로 비쌀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매하기 전에 고려할 사항들을 충분히 잘 검토를 하셨다면 이제 땅을 알아봐야 할 텐데, 평소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졌던 그런 지역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지역에
공인중개사를 활용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늘 썼던 뭐 네이버 맵이나 아니면 카카오 맵, 구글 맵에 있는 로드맵을 잘 활용을 하시면 좀 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자, 이제 시골 땅을 잘 고르러 다녀봐야 되겠죠. 시골 땅 잘 고르는 중요한 체크 포인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과 전기와 도로입니다. 네, 상수도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시골 같은 경우는 그럴 경우는 지하수를 개발을 해야 될 텐데 요즘은 이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하수가 오염된 지역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지하수가 점점 고갈되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많이 부족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꼭 체크를 잘 해보셔야 되겠고, 두 번째가 전기인데 전기 같은 경우는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토지에서 200m 안에 전신주가 있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직선거리로 200m. 근데 그 200m가 넘어가면 비용 부담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세 번째로 진입도로 문제인데 뭐 토지가 도로 옆에 있다면은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그 현황도로라고 해서 관습도로라고 하죠. 그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내놓은 주민들의 땅에 나 있는 도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도로 부분의 지적도상 도로와 그리고 현황 도로가 일치하는지 꼭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개인 땅을 이용해서 사도가 난 부분인지 아니면은 국가의 땅에 난 도로인지 이 부분은 등기부 등본을 꼭 열람을 해 보시고 확인을 꼭 해 보셔야 될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체크 포인트 3개를 확인을 하셨다면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변 환경입니다. 주위에 축사가 있다. 그러면 참, 그 냄새나 벌레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 다음이 혐오시설이라든지, 쓰레기 폐기 시설이라든지, 뭐, 주위에 묘지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일조량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아침하고 저녁에 언제 해가 뜨고 해가 지는지, 특히 체크하기 좋은 계절이 겨울입니다. 겨울철에 해가 충분히 드는 곳인지 이것을 꼭 확인해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과의 거리, 이것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아주 개인적인 사생활을 우선시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마을과 너무 가까이 떨어져 있으면 제가 지내보니까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마을을 지나치는 뭐 동선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집성촌인지 여부를 확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집성촌 같은 경우는 좀 배타적인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그리고 내가 경작할 작물에 따라 거기에 맞는 토양이 있겠죠. 그 토양도 확인해야 할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무엇이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한데요. 자, 우리가 사고자 하는 땅에 건축 행위나 개발 행위를 하게 될 텐데요. 거기에 대한 뭐 규제 사항이 있는지 여부도 꼭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라는 루리스라고 합니다. 루리스를 이용해서 어떤 규제 사항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골 땅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서 마음에 드는 땅을 고르셨다면 바로 구매하지 마시고 여러 중개사무소를 다녀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내가 마음에 드는 땅 이외에도 다른 또 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땅이 또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가격이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천차만별입니다. 이것은 제
경험담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몇백에서 몇천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군데 다녀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경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평소에 봐두셨던 지역에 그 경매 물건이 나온다면은 권리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법무사나 아니면 경매 전문가 분들에게 도움을 청하셔서 그분들한테 수수료를 좀 드리더라도 저렴하게 내가 원하는 시골 땅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지에 직접 뛰어드는 방법입니다. 뭐냐면 마음에 드는 지역이 있다면 그 지역의 마을 회관이라든지 이장님을 찾아가는 거죠. 제가 즐겨 쓰는 방법이기도 한데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그분들의 도움을 받는 방법입니다. 물론 그분들한테 막걸리도 받아드리고 여러 방법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현지에 직접 부닥쳐 보면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주 생각보다 저렴하게 현지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제가 이곳 시골에 내려오기 위해서 여러 땅들을 보러 다니는 과정에서 정말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이곳에 땅을 구매하신 도시분들이 호갱이라고 하죠. 정말로 호구 잡힌 일들이 많더라고요. 이쪽 현지에서 거래되는 가격과 너무나 엄청나게 차이 나는 가격으로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았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께 두 가지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밸류맵이라는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땅이야라는 사이트인데 보시는 분에 따라 어떤 것이 좋은지 양쪽 다 활용을 하셔도 좋겠고 실제로 거래됐던 매매 가격이 다 나옵니다. 주소만 치면 아주 유용한 그 사이트가 될 테니까 꼭 알고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곳에 거주할 곳을 임대를 내서 살면서 부동산을 알아봤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 영상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부록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이 지역을 다니면서 부동산을 구매하면서 찍어놨던 영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상을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골 땅 잘 고르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된 이유가 저의 기농기촌 경험담을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경험담을 두서없이 좀 이렇게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요. 그 과정에서 부담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종의 스트레스가 좀 있었습니다. 어떻게 좀 잘 전달해 드리나 하는 고민들도 많이 있었고요. 근데 앞으로는 제가 해야 될 일보다는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좀 집중하고 싶습니다. 도시남자의 로망과 그리고 일탈기행 그리고 산골 생활 적응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들을 일정한 기간을 두고 시간을 두고 만나 뵙는 기회를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일주일 단위는 저한테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제가 좀 게을러서인지 열흘 단위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일, 15일, 25일 매월 이렇게 정기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은 제 오른팔 배장군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시골 땅 잘 고르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지금까지 강원도 정선에 살고 있는 천일의 도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속에 아주 물도 돌돌 흐르고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물건 인근까지 전기도 들어오고요. 네. 여기는 저희 동네 이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제가 살고 있는 마을의 인근 동네입니다. 강원도 정선군 하면에 위치하고 있고요. 네, 제가 임야가 좀 필요해서 동네 어른분들이랑 그리고 이장님께 말씀을 드려놨더니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서 오늘 답사를 나와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쪽 동네로 이사를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마을회관에 막걸리랑 간식거리를 사들고 어르신들께 인사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찾아뵙습니다. 마을회관에. 그러면 요즘 같은 경우는 아주 반겨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많은데 많이들 챙겨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귀농귀촌을 하시게 된다면 동네 어르신들하고 밀접한 유대관계를 가지실 것을 저희가 많이 권유를 하게 됩니다. 네, 이것은 물도 많이 흐르고 겨울인데 다른 조건은 좋아 보이는데 해가 좀 많이 일찍 지는 것 같으네요. 이 지역 자체가.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오후 조금 늦은 시간에 와봤는데 해가 좀 일찍 져서 일조량이 조금 부족한 그런 상황이네요. 전기는 끄는데 문제가 없고 인근에 개천도 잘 흐르고 네, 진입도로도 제대로 돼 있어서 부동산의 가장 기본적인 3요소는 잘 갖춰져 있는 땅 같은데 좀 아쉬운 것이 일조량이 문제가 좀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쭉 진입하면서 봤는데 주변에 혐오시설, 축사 이런 거는 없는 아주 청정 지역이네요. 그리고 동네랑도 적당히 떨어져 있어서 개인적인 생활을 하기에도 아주 좋은 조건 같습니다. 네. 요거 참 일조량만 조금 이렇게 풍부했다면 아주 바로 좀 사고 싶은 그런 지역인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